그림을 보고 어떻게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표현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스키조프레니아조는 어떤 건가요? 방송에 보면 HTP 그림을 보고 해석을 해주시는데 그럼 우리 아이 그림도 해석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들은 제가 미술 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주변에서 많이 듣는 질문들이에요. 오늘은 이 질문들의 궁금증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리라쌤입니다. 요즘은 상담도 많이 대중화되었고 많은 분들이 필요성을 느끼면서 관심도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상담은 종류도 다양하지만 이 상담을 하는 기법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미술치료나 놀이치료, 음악치료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 외에도 원예치료, 연극치료, 무용치료 등 다양한 치료들이 있어요. 오늘 저는 이 기법들 중에서 미술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술치료의 장점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3가지로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미술치료는 첫 번째로 비언어적인 활동이에요. 내적 경험은 언어적인 형태보다 이런 이미지와 같은 모습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표현을 할 때에도 말보다는 이런 이미지로 표현할 때 더 직접적인 표현이 가능해져요. 특히 유아동기의 경험은 언어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이미지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탐색하고 표현하는데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단어를 고르기도 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스스로를 통제하게 되는데 미술활동은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기 방어를 좀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두 번째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합니다. 미술치료는 무의식을 탐색한 내용이 표현되어지면서 시각화하게 되고 이걸 스스로 객관화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막연한 느낌의 감정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채 머물러 있던 감정들이 좀 구체화되고 대상화되면서 감정, 느낌, 정서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이 이제 또 정리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행복찾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내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면 탐색이 꼭 필요한데 미술활동은 이런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객관화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세 번째는 자존감을 높여줘요. 미술은 활동한 작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영속성을 지니고 있죠. 대체적으로 이제 내담자분들께서 활동을 하고 나면 이 작품들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세요. 특히 나의 마음이나 이런 감정들이 잘 드러난 작품들은 더 가치를 두게 되죠. 처음엔 내담자분들이 그림을 잘 못 그린다고 걱정을 하시거나 어렵다고 힘들어 하시기도 하지만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사물을 묘사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작품 속에 들어있는 나만의 가치, 느낌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세요. 남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느끼게 되면서 그런 뿌듯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이 감정이 자존감과 또 연결되는 거죠. 이 노란색 공은 나의 마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이에요. 일반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작은 노란색 공이지만 이 공을 만든 아이에게는 나의 마음속 이야기를 다양한 색으로 엮어서 하나씩 채워서 이 노란색 공을 완성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작은 노란색 공이지만 다양한 감정의 색이 이 안에 들어있고 표현되어서 나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어요. 아주 소중한 나의 감정들이 이 안에 빼곡하게 들어있는 거죠. 끝으로 미술치료를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간혹 아이의 그림을 가지고 오셔서 해석을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영화 기생충에서도 다송이의 그림을 보고 스키조프레니아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의 불안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스키조프레니아존이라는 곳은 미술치료에는 없는 공간이지만 그림 검사를 보면
그림의 위치에 따라서 좀 의미하는 바는 존재해야. 하지만 그림 하나를 가지고 그 그림이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 진단을 내리거나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방송에서도 많이 보시는 HTP의 경우 보편적인 그림 검사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검사 역시 그림만 보고 해석하지는 않아요. 각 그림별로 정해진 질문을 통해 해석해야 하고 내담자의 대답과 그림을 함께 살펴보고 다른 검사나 활동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경향성 정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벌써 한 8년 전 이야기인데 저희 작은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예요. 유치원 원장 선생님께서 미술치료를 이제 공부하시고 아이들의 심리를 상담해 주신 일이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자유화를 아이들에게 그리게 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시고 그 뒤에 작성을 하셔서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 부모님 상담을 하실 때 그 그림을 해석을 해주셨는데 진짜 하면 안 되는, 진짜 위험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림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은 미술치료에는 없어요. 미술치료 상담은 내담자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 또 그 그릴 때의 반응, 상담자의 질문에 또 대답하는 내용들이 다 전체적인 다양한 과정들이 어우러져서 진행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하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심리상담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상담 지식을 가지고 질문하고 상담하는 것이지 그림의 느낌이나 생각 정도를 물어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술치료를 아이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시는데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용되기 좋은 활동이고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 어떤 정답이 있는 스킬을 요구하는 미술이 아니라는 점 이제 아시죠? 미술치료 적극 추천해드려요. 미술은 내면을 탐색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훌륭한 매체이고 시각화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객관화해서 보기에도 유용해요. 미술을 활용한 활동 속에서 나를 표현하고 통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